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영롱입니다. 국가의 자산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계약 실적으로만 보면 1961년 116억 원으로 시작해서 작년에는 약 60조 원에 이르는 규모였는데요. 바로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조달청입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조달청의 정무경 청장을 모시고 주요 현안과 또 앞으로의 혁신 조달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달청의 정무경 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조달청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조달청은 우리나라의 중앙 조달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또 공공기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또 서비스, 또 공사를 계약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 물자의 품질 점검, 또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왔던 기존의 업무입니다만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혁신 시제품, 또 융복합 상품 등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이런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 어떤 새로운 혁신 조달, 또 새로운 조달 시스템을 정책적,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가겠다 하는 일도 요새 고민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워낙 깔끔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셔서 예, 잘 들었습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조달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올해 조달청이 70주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감회도 새로우실 것 같고 또 앞으로의 비전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텐데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 올해가 이제 조달청이 개청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되고 또 지능 정보 사회로 급속히 우리 사회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맞춰서 저희 조달청도 새롭게 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물자를 구매해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적 계약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조달자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크게 조달청 업무를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 하나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조달, 또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지원하는 일자리 조달, 또 사회적 가치, 또 사회적 기업, 여성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조달, 또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그리고 항상 국민과 함께는 찾아가는 조달 이렇게 5개의 목표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확실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조달청에게도 혁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은데 예. 그 혁신 조달이란 개념이 나온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 조달의 역할이 과거에는 단순한 물품 구매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연간 약 120조 원 정도 되는 조달 시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혁신 성장을 促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우리 조달 시장에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이 혁신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 퍼스트 바이어가 돼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도 마련하고 또 수요 창출해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개발한 R&D 혁신 제품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새로운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줘야겠다. 또 벤처기업이 만든 상용화전의 어떤 시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제품도 정부가 퍼스트 구매자로서 구매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거를 기존 조달 시장처럼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하게 되면 기존 시장에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일종의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절차를 적용해가지고 빨리 또 이렇게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서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4차 산업을 주도할 혁신 제품을 정부가 이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구매를 해주게 되면 어떤 창업 벤처기업
또 기술 혁신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혁신 성장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공공조달 부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 지금 창업 벤처 기업들이 이제 기업이 새로운 제품, 혁신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예. 이제 조달청이 그런 혁신 시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공기관 등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에게 이걸 한번 테스트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기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테스트가 성공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수 조달 물품이라든가 또는 해외 조달 시장 수출 유망 기업으로 지정해서 국내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조달청은 올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드론,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이 있습니다. 또 안전이나 미세먼지 저감 같은 국민생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런 이제 혁신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이제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이런 시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민간의 제안을 받아보니까 약 260건의 제안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이 혁신 시제품 제안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수요기관,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서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창업 벤처기업들이 그동안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떤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로 구매 대상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보기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조달 시장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 성장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제품을 내놔도 안 사주면 예. 이게 무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달청에서 시제품을 구매해서 예. 오히려 더 발전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R&D 사업 관련해서도 예. 이런 공공구매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R&D 이 투자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신제품, 혁신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예. 공공기관이 국가의 어떤 기술 혁신을 견인하고 또 가기부나 산자부 등 R&D 주관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 공공 조달과 R&D 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R&D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신제품들을 저희가 조달 시장에서 공공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통상부를 예를 들면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드론을 만듭니다. 예.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드론이 있겠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산악 지형에 맞는 그런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산업자원부 R&D 자금으로 그거를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지면 그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예. 그 한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능형 공조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도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런 이제 제품이 개발이 되면 산업자원부 R&D에 연계가 돼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저희 공공조달 시장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저희 조달청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R&D 제품들이 신제품들이 많이 이제 공공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창업 벤처기업도 좋고 또 R&D 또 연구기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 필요에 맞게 매칭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중간에서.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더 이제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전용물 구축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까 앞에 설명드린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 네. 그다음에 R&D 연계 사업, 이 두 가지는 이제 각 개별 사업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개별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혁신 조달 플랫폼을 이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공공 조달 시스템은 상용품, 그다음에 규격화된 제품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 시제품과 혁신 상품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커다란 장벽으로 이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혁신 조달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공기관은 자기들 수요에 맞는 내가 어떤 제품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예. 또 기업, 벤처기업들은 그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수요와 공급이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이 혁신 조달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매칭이 되면 네. 그러면 결국은 공공기관과 벤처기업이 서로 연결돼서 좋은 제품을 이게 팔릴 수 있는, 구매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존의 조달 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런 혁신 상품 전용몰 또 플랫폼을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계약 절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게요. 새로운 조달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판로가 많이 확대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대부분 지금 과기부나 산업부, 중기부 등에서 R&D 제품을 R&D 자금을 지금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각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혁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기업이나 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가 어떤 R&D 어떤 과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과 또 새로운 수요자, 공급자가 서로 연결되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달 시스템도 혁신이 되고 또 벤처기업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통해서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정부에서도 R&D에 대한 중요성은 참 많이 강조를 했었고 해라 얘기는 했었는데 매칭이 잘 안 돼서 사정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효성을 가지고 매칭까지 해주는 역할을 지금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다만 어떤 조달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창업한 벤처 기업들에게는 좀 문턱이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조달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건가? 예. 그 자격에 대해서 스스로 좀 예. 되묻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벤처나라를 통해서 예. 창업 벤처 기업들을 좀 돕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창업 벤처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납품 실적도 부족하고 예. 또 기업의 또 경영 여러 가지 실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벤처나라를 통해서 벤처나라의 어떤 자기 원하는 제품들을 벤처나라에 등록하게 되고 그러면 그 등록된 제품을 수요자가 검색해서 이렇게 사가는 그러니까 조그만 혁신 조달 플랫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16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7년 52억, 그다음에 2018년 128억, 또 현재 2019년 6월까지 약 127억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등록된 상품들이 약 4,600의 상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창업 벤처기업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벤처나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 상반기부터 벤처나라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야 되니까 네. 이게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들을 대폭 완화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납품 실적이라든가 그런 당연히 저희들이 보지 않고 예. 그 제품의 혁신성 중심으로 판단해서 이제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구매를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벤처나라의 제품들을 잘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채택을 했고 또 저희 이제
조달청이 전국에 11개 또 지방청이 있습니다. 지방조달청이. 이런 전국에 11개의 지방조달청에 어떤 전담 기구도 만들어서 전담 관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창업 벤처기업들이 실제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또 성장하고 또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달청의 공공조달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외의 사업 이야기들 그리고 또 조달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단어 자체가 예. 그 해외 조달 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포화된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 조달 시장이 또 블루오션이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년 새로운 중소기업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조달 시장은 이제 정체돼 있고 또 조달 시장의 약 80%를 중소기업이 또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조달 기업 중에서도 국내 조달 시장에서 굉장히 기술력이나 품질 등이 검증돼서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중소기업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중소기업들을 만나가지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는 국내 시장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해외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조달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 연방 조달이 약 5천억 달러, 네. 그다음에 유엔 조달 시장이 약 186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미국 연방 조달 시장에 이제 우리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0.19%, 그다음에 유엔 조달 시장에는 약 1% 내외 정도밖에 저희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해외 조달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국가보다는 국제기구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이제 유엔 조달 시장을 집중 타겟팅으로 지금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노하우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예산 문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전시회라든가 수출 상담회 같은 해외 마케팅 지원을 좀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또 수출 전략 기업에 대해서는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대1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특히 어떤 국가에 그 회사가 이제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시장에 맞는 맞춤형 이렇게 이제 지원 사업도 해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난 18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국내 조달 시장에서 우수한 중소 중견업체가 한 540개 기업을 저희들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작년에 약 7억 3천만 불의 이제 해외 조달 시장을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뭐 국제 유엔 같은 국제기구 또 이제 미국 특히 이제 신남방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아마 저희들이 8억 불 이상을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판로 개척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들어보니까 조달청이 컨설팅까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다른 사업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아마 요즘 같은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달청에서도 어떤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이나 은닉재산에 대해서 좀 명의재산 정리하는데 서두르고 있다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강복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정치적 혼란기라든가 또 이제 그런 격동기가 겪으면서 아직도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완전히 국유화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국유화 업무를 저희 조달청이 이제 2012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3,700필지, 여의도 면적이 약 87%, 약 9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이제 저희들이 국유화하는 성과를 이루긴 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약 14,000필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 재산을 지금 모두 연내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저희 조달청하고 특히 이제 등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그다음에 지자체 등과도 굉장히 저희들이 협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이 은닉 재산의 토지 관련 정보들을 정확히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또 조사 인력도 집중 투입해가지고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또 국유화 실적도 많이 높이려고 합니다. 예. 조달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일이 많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라장터라고 예.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대대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나라장터는 2002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7년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002년에 개통된 이후로 저희 나라장터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혁신 아이콘으로 이렇게 세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공공부문 혁신상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평가가 좋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17년째, 18년 사용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IT 기술도 굉장히 발전이 됐고 또 이용자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건수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현재의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대폭적인 개편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수요 변화에 대비한 신기술, 클라우드 기술, 또 블록체인 기술,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에 기반한 그런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달업체는 앞으로도 좀 더 편리하고 또 신속하게 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고 또 공공기관 같은 수요기관들도 전자 조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또 하나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 전자조달 시스템이 아무래도 여러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이런 아직도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그런 이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 뭐 철도공사, 뭐 수자원공사 같은 큰 기업들이 아직 이제 나라장터를 아직 이제 100%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이제 공공기관들도 이 나라장터로 시스템을 흡수해서 좀 더 이제 저희 조달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라장터의 시스템 개선 현황까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총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조달청에 대한 운영 계획 또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조달청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역할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걸 잘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조달 사업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저희 조달청이 요구하는 시대적인 사명과 또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조달청의 어떤 전략적인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저희들이 이제 지난 7월 초에 혁신을 지향하는 공공조달 정책이라는 그런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설명드린 벤처나라 또 정부 R&D와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 또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 또 혁신 조달 플랫폼 이러한 어떤 혁신 조달 체계를 다지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조달청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무경 청장께서 자주 사용하는 이 성장 사다리라는 표현처럼 창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가 하면 또 일자리를 비롯한 국가 정책 전반에서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혁신을 추구하는 조달청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응원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의 정무경 청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